저는 부산에서 작은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55살 송다희입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청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알았던 고열로 인해 왼쪽 귀는 완전히, 오른쪽 귀는 대부분 들리지 않게 됐죠. 벙어리 같다. 답답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릴 때 들었던 말들은 저를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남편 이정훈.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제 표정과 수화를 누구보다 잘 읽어주었고 소리 없는 제 마음을 다정하게 들어줬어요. 다희 씨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오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 차. 정훈 씨는 빗길에 사고를 당했고 그날 이후 그는 제 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해요.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당신이 웃을 때 가장 빛나는 얼굴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꼭 웃고 살아줘요. 그날 이후 저는 눈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각도 거의 잃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남겨진 건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어요. 정훈 씨가 떠난 후 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작업, 세탁소 보조일, 아파트 단지, 전단지 배포까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늘 소외되었어요. 그냥 빠져 있어요. 아, 저분한텐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 말은 들리지 않아도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밤에 배달 알바를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기도 했어요. 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 침묵 속에 울음만 삼켜야 했어요. 구급대원들의 말도 잘 안 들렸거든요. 정훈 씨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 라는 말이 늘 버팀목이었는데, 이젠 말 대신 눈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들을 지나고 작은 중고 서점을 열게 된 건 단 하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 이름처럼 언젠가 제게도 따뜻한 계절이 오길 바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게에 자주 들러 조용히 책을 읽고 가던 남자, 박태훈. 말수가 적고 책에 대한 예의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메모를 건네왔어요. 이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따뜻해졌어요. 그 뒤로 우리는 말보다 메모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어느새 제 외로움 속으로 자연스레 들어왔습니다. 다희 씨는 말 안 해도 눈이 다 말해줘요. 들리지 않아도 당신의 눈을 보면 당신이 하려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차갑게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봐서 우리 집 며느리감이야?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여자한테 우리 아들을 맡기라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뱉어내는 입모양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몰래 태훈 씨에게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했고, 제가 그걸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땐 이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내 아들과 결혼하면 너도 불행해지고 내 아들도 불행해져. 누굴 망치려고. 라며 독설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에는 저를 가족 행사에 초대해 놓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물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게 도와주는 분이에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며느리감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피한 듯 저를 숨기려고 하셨어요. 태훈 씨의 어머니는 저를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물로 여겼지요.
제가 선물한 목도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 던지며 너나 해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제 마음은 그 자리에서 찢어졌어요. 그녀의 차가운 말들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심장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지듯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 인생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말만 남긴 채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심근증.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병.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가빠졌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소식을 누구보다 알리고 싶은 사람은 태훈 씨였지만 차마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혼자 병원을 다니고 수술 날짜를 잡고 모든 걸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던 어느 날, 서점 앞 정류장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얼굴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태훈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따라가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때 뛰어들어오는 태훈 씨와 마주쳤습니다. 다희 씨 왜 여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결되었어요. 수술 후 제 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놀라워요. 가족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원 중인 태훈 씨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어요. 간병인을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그녀가 저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필요 없다 돌아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데우고 식기를 정리하고 저녁에 간병인이 없을 때는 대소변 수발도 해드리고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해드리고 싶었어요. 태훈 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가져온 죽을 전혀 드시지 않았지만 며칠 후에는 조금 드시고 또 며칠 후에는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제가 가져온 수건을 자신이 먼저 손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작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따뜻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사람 귀하고 마음 귀한 줄을 내가 참 몰랐어.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고 그 따뜻함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제가 병실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웃으며 우리 다이 왔네라며 반기게 되었어요.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챙겼어요. 다이야, 내가 해주는 죽이 그렇게 맛있더라. 내가 이제 손주가 보고 싶네. 내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언젠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이젠 매일의 일상이 되었어요. 어쩌면 제게 가장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편견 없는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태훈 씨 어머니는 이제 저를 편견 없이 그저 따뜻함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돌아 진짜 봄이 도착한 순간이었어요. 사랑이란 어쩌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세상의 소음 속에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도 반드시 도착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다희 씨의 슬펐지만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를 밀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외로움, 그리고 살아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알게 됐죠. 청각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삶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덜 소중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그녀에게도 다시 사랑이 찾아왔고, 처음엔 날카롭고 차가웠던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서서히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진실입니다. 사랑은 소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가족은 피로 맺어지기보다는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요. 다희 씨의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지금 세상이 조용해 보이는 그 누군가에게도 이런 봄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아무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 말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봄도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겨울일지라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